문제 꺼내봅시다. 저때 우리 법칙 좀 나갔었죠. 하고 방부등식도 좀 풀 게 있었고. 그래서 189쪽 아니면 188쪽부터인가 188부터입니까 9부터입니까 풀어야 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부등식을 내가 해줬던 기억은 좀 있거든. 189부터이지 않을까? 풀어야 되는 거. 189 대수 푸는 거 맞나? 189쪽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190 191 42번. 일단 42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부등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지금 성립이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x축보다 떠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쓰라는 거겠지. 그래서 너희는 저거를 해석을 했을 때 일단 저 식을 너희가 바라볼 때 x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x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로 판별식을 쓴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는구나 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이제 2차 함수로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짝수공식 한번 써봅시다. c제곱 마이너스 2분의 1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 전부 다 2 곱해서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c로 묶어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양이면서 오른쪽이니까 사이 값이겠죠. 오케이? 그럼 코사인이 뭐보단 어땠으면 좋겠고 0보단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의 범위를 풀어달라는 뜻이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지금 그리라고 돼 있는 건 한 주기를 그리라고 돼 있네요. 그럼 한 주기만 좀 그려놓고 우린 양쪽 끝값은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럼 여기에 쭉 라인을 긋고 2분의 1도 라인을 쭉 그었을 때 우린 요 사이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으로 색칠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를 쓴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값들만 좀 찾으면 되잖아. 자, 처음으로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 세타 값 얼마입니까? 코사인 몇 도가 몇 파이가 2분의 1이지? 응? 3분의 파이일 거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럼 이 3분의 파이랑 여기에 x값이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여기는 3분의 5파이가 될 거고, 2파이라는 것과 얘하고가 또 파이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라고 들 수 있겠죠. 무조건 하나는 찾아놓고 나머지는 대칭성으로 찾는 거야. 그러면 답을 쓰면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해석은 2차 함수가 좀 쓰이는 거고 2차 부등식이겠죠, 어째 보면. 그걸로 해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삼각함수 부등식인 거고. 근데 요 두 개 값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고 나머지는 대칭성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저거 두시죠, 필요한 거는. 자, 192쪽으로 갈게요.
192쪽. 삼쪽. 주민이 질문 없어? 남은 친구들. 뒤에는 없으면 넘어갈게요. 법칙으로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좀 외웠었는데 그게 안 외워지면 우리가 앞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힌트를 못 뽑습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외접안일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로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시는 게 좋고요. 코사인 법칙은 모든 삼각형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듯. 198쪽 질문. 9쪽.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변의 길이의 비는 각의 비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 각의 사인 값의 비랑 일치하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값의 비가 주어졌네. 아 그럼 그거를 변의 길이의 비로 써도 되겠구나. 또는 반대로도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절대 각의 비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200쪽. 66번. 자 일단 우리한테 힌트를 준 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결국엔 지금 둘레잖아요.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 원 안에 내접, 그러니까 원이 삼각형 밖에서 외접하고 있는 상태니까 외접원이죠. 무슨 법칙 써도 된다? 사인 법칙. 그리고 사인 법칙 한번 틱 쓰면 나오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변의 길이랑 각을 다 알고 있는 게 45도랑 몇 미터짜리야? 몇 cm짜리야? 40cm짜리잖아. 그걸로 사인 법칙 씁시다. 사인 45도 얼마인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얼마? 40.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름이랑 같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걸 공식으로 말해야지. 2파이R이잖아. 그 말 뜻은 요 2R에다 뭐 붙여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여기에다 뭐 붙여주면 끝나는 건데. 파이 붙여주면 끝나니까 얘만 계산해 주시면 둘레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40루트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가 외워지면은 나머지 거속시 바꾸는 것처럼 또는 뭐 소금의 양 바꾸는 느낌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외워야 됩니다. A제곱은 A제곱은으로 출발됐는데 네? A제곱은 A제곱 아직 안 외워졌구나.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C 코사인 A. EBC 코사인 A겠죠? 오케이. 코사인으로 정리가 된 것도 외워주시면 여러분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쓰는 게 조금 편하고 어떨 땐 저를 쓰는 게 편한데 근데 보통은 첫 번째 공식만 알고 있어도 답은 다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라도 정확하게 외우시기 바래요. 넘어갑시다. 203쪽. 우리가 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좋고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어차피 공식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돼서 그림 안 그려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질문? 넘어갈게요. 그럼 204쪽도 좀 풀어보라고 했었지? 맞지? 204쪽?
68 한번 볼까? 69번도? 그럼 일단 우리가 최소각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제일 어떤 놈? 제일 작은 놈의 그 각을, 짧은 놈의 각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판단부터 합시다. A는 2.xx 그리고 C도 2.xx죠. 근데 B는 2니까 우린 지금 누구의 각을 구해달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니까 누구를 마주보는 각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결국에 우리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건 sin B인 겁니다. 공식부터 한번 불러보면 분모에 뭐 깔려야 돼? 2A C분의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제 숫자 가져와가지고 대입만 하면 되지. 자, A는 루트 6이고 C는 저거니까 2 루트 6에 루트 3 플러스 1 분의 자, 얘 제곱한 거 6이죠.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4 플러스 2 루트 3이죠. 그거에다 B의 제곱이 뭐 빼줘야 돼? 4 빼주면 되잖아. 그럼 요것만 일단 좀 정리하면 되겠네. 2 루트 6에 루트 3 플러스 1이고 자, 위에 거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6 플러스 2 루트 3이지. 뭐로 묶어낼 수 있어? 얘를 누구로 묶어내면 얘랑 비슷한 게 생길까? 저 같으면 2루트 3으로 묶을 것 같아요. 얘를 2루트 3으로 묶을 것 같습니다. 약분을 하는 게 제일 낫잖아요. 유리화보다. 그래서 2루트 3으로 묶어내면 여기에는 뭐가 남고 루트 3이 남고 뒤에는 1이 남겠죠. 그럼 약분되는 거 약분해보면 요거 다 날아가고 2 다 날아가고 남는 게 루트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니까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지. 그래서 B는 45도가 됩니다. 그리고 걔가 지금 제일 작은 변의 길이를 짧은 변의 길이를 마주 보니까 걔가 최소각이 되는 거겠지. 자, 다음에 469번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힌트가 변의 길이의 비를 줬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고 써먹어야 돼요. 좀 익숙지 않은 식의 형태일 건데 자, 요런 힌트가 주어지면 너희가 얘를 요렇게 바꿔 써야 돼.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6대 5대 4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이기 때문에 여기에 K를 곱해서 실제 변의 길이는 얘구나 라고 나타내놓고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가 결국에는 A 대 B 대 C랑 같은 거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거는 sin의 2분의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래.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일단 너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으면 좋겠어. 코사인 법칙 파트인데 사인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사인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무슨 변형을 통해서? 각변형을 통해서 코사인으로 바꿔주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럼 그걸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B 더하기 C만 남기게 되면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지금 파이 마이너스 A를 넣게 되면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를 구하라는 걸로 바뀔 거고요. 얘를 하트로 분리를 좀 시키게 되면은 사인 안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뀌면은 각변형이 가능한 상태다. 홀수 라인이니까 사인이 뭐로 바뀌어야 돼? 코사인으로 바뀌고 A 내려주시고 일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라서 결국엔 우리한테 지금 코사인 A 구하라는 뜻인 거겠지. 그럼 그 코사인 A를 구하는 공식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B 자리에는 5K, C 자리에는 4K, A 자리에는 6K를 넣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계산은 제가 안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요 힌트를 요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 값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랑 같다는 걸로 요거를 찾아놓고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트 분리해서 요렇게 바꾼 다음에 각변형을 통해서 얘로 바꿔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필요한 것만 좀 적어놓고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 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숙제로 될 거고. 오늘 진도 최대한 좀 많이 뺍시다. 자, 필수예제 9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뭐 어떤 법칙들에 대한 걸 좀 많이 배웠는데 사인에서 우리가 총 3가지씩이 있었습니다. 복습을 좀 빠르게 한번 해보면 사인 A분의 걔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2R이라는 요식이 메인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A는으로 주인공을 바꾸게 되면은 2R 곱하기 사인 A로 바꿀 수가 있었고 얘를 주인공을 사인 A로 바꾸게 되면은 2R분의 A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상황에 따라서 누가 쓸지 모르니까 하나 외워서 잘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A라는 경우면 우리가 그 자리에다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들을 주어진 거에다 넣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힌트를 뽑아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법칙들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요 9번 봅시다. 9번 사인 A가 2 곱하기 코사인 B의 사인 C입니다. 결국에는 뭐 좀 바꾸라는 뜻이겠지. 그럼 너희가 이제 골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주인공이 사인 A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 누구를 넣을 수 있다? 2R분의 A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2R분의 A는 2 곱하기에 코사인 B도 조공식을 조금 활용해야 되니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 사인 C도 맨 밑에 있는 저걸 활용을 할 거니까 2R분의 C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약분하게 되면 2R 약분이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2하고 2가 또 약분이 될 거고 C하고 C도 약분이 되는 거겠죠. 그럼 밑에 있는 A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다 A를 곱하게 되면 A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같다. A제곱 A제곱이 어떻게 돼? 사라지니까 B제곱이랑 C제곱이 같다라는 힌트가 나오겠죠. 근데 B, C는 모두 변의 길이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어. 원래 얘를 해석하면 B하고 C가 같거나 B하고 마이너스 C가 같거나인데 부호가 다를 수는 없잖아. 여기서 우리한테 준 힌트는 B하고 C의 길이가 같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는 공식은 얘 4개가 답니다. 이 4개에서 누구를 쓰는 게 좋을까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정답은 없어. 근데 좀 얘 같은 경우에 대놓고 그냥 사인 A 왔고 사인 C 왔고 코사인 B 왔으니까 그냥 띡띡띡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힌트들이 주어진 걸 우리가 식 바꿔가지고 무슨 삼각형인지 찾아야 되거든. 그런 연습들은 여러분이 하다 보면 늘게 될 겁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한테 뭐 구하라는 뜻이냐면 A, B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쟤를 잠시 X라고 두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린 두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래서 X제곱은으로 출발이 되면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BC니까 30이랑 50을 곱하면 1500 거기에다 2 곱하면 3000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코사인 120도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X제곱값을 하니까 X값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각변형을 좀 통해서 생각해보면 얘가 180도 마이너스 60도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90에 2가 곱해진 거니까 짝수라인이죠. 짝수라인은 코사인 그대로 60도 그대로 떨구고 얘가 지금 2사분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코사인 60도는 얼마? 이거 이제 대답 나와야 돼.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1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3400에다가 1500이 더해지는 거니까 4900이 됩니다. 그럼 x제곱이 4900이라는 건 x는 70m 맞나? 미터 단위 나왔습니까? x는 70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이 코사인 120도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각변형을 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날 때 그거를 숙제로 드린 이유가 이제부터는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리고 공식 우리가 몇 가지 외운 거 외우고 있어야 갖다 쓸 거 아니야. 맨날 앞에 보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코사인 그래프도 어렵지만 법칙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법칙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앞에 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연습들 좀 화이팅 하시고 이 개념 원리에서는 연습 문제 안 풀면은 안 푼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숙제하실 때 보면 연습 문제들을 좀 안 푸는데 내가 그냥 열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교과서 못 풉니다. 이거 못 풀어내면 교과서 못 풉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교과서 못 풀면 학교 점수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하기 싫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대신에 그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억울하지 않나?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거만큼 억울한 건 없을 텐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합시다. 맨날 잔소리하게 되네. 자, 그 다음에 209쪽으로 와봐요. 우리 한번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 중학교 때 했어 안 했어? 중학교 삼각비 할 때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했어 안 했어? 했던 거 기억나? 삼각비 할 때 배웠습니다. 그때 삼각형의 높이도 배웠었고요. 삼각형의 넓이도 배웠었고요. 사각형 넓이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한 번씩만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외워주시고 그때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둔각이 나왔을 때 그냥 뭐 180도에다 이거 뺀 거 가져다 쓰면 돼 이렇게 배웠었을 거예요. 어차피 넓이를 구할 땐 전부 다 사인이 쓰이는 거였거든. 사인이 쓰이는 거. 자, 그럼 요거 하나 봅시다. 여기 A, B, C. 그럼 얘를 마주보는 A, B, C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만약에 내가 이 두 변을 쓰겠다. 그럼 그 두 변을 곱한 다음에 그 두 변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가져와라 라고 배웠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중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다시 배우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이 두 변을 쓰겠다 라고 하면 2분의 1에 AB 써주시고 그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이니까 사인 C가 쓰일 거고요. 만약에 이 두 변의 길이가 쓰인다. 2분의 1의 BC에 사인 A 요렇게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만약에 얘가 120도라고 쳐. 근데 너희가 중학생 때 사인 120을 알아? 지금도 잘 모르잖아. 옛날엔 더더욱 몰랐겠지. 그러니까 둔각일 때는 사인에 180도에다가 그 둔각을 뺀 거를 가져오면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둔각이 나오면 그냥 180도에다 그거 뺀 거의 사인값 가져오시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변의 길이를 알 때와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로 조금 나눠서 배우라고 시키거든. 우리 대각선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거 뭐 있지? 넓이 구할 때 대각선 쓰이는 거? 대각선 길이 할 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 대각선이 쓰이는 사각형 뭐 있어? 하나밖에 없어. 응? 마름모. 마름모가 대각선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름모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이라고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 중에서 유일하게 2분의 1이 곱해지는 게 마름모였잖아. 그리고 그 마름모는 대각선이 쓰이는 거였잖아. 그 말뜻은 우리한테 주어진 변의 길이가 대각선일 때는 뭐를 곱해줘야 된다? 2분의 1. 그냥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을 곱하지 않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주어졌을 때만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일 때 하나랑 요거부터 해보면 여기 길이가 요렇게인데 우리가 원래 요런 삼각형이 있었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사이즈가 지금 어떨까? 똑같은 게 하나 더 그려진 거니까 내가 이 각을 뭐 C라고 둬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AB sin C로 구하는데 그런 거 몇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럼 여기에 뭐만 없어지면 돼? 2분의 1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두 변을 곱한 다음에 끼어있는 거에 무슨 값? sin 값만 가져오시면은 그게 평행사변형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변의 길이로 기억하세요. 주어진 게 변의 길이일 때는 2분의 1을 곱하지 않는다로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그냥 사각형이 대충 하나 그려져 있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이런 대각선의 길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치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치고 여기 끼어있는 각이 세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게 변이 아니라 대각선이지. 그러면 반드시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sin 세타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평행사변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2분의 1을 안 곱하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끼어있는 각이 둔각일 때는 180도에다 걔를 빼서 sin 값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한 번 더 하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계산할 때 좀 신경 쓰시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꼭 2분의 1 곱해주시고 대각선의 길이 주어졌을 때 2분의 1 꼭 곱해주시고 그것만 조심하면 사실 틀릴 건 없습니다. 필수 이제 11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의 이제 11번은 1번입니다. A의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돼 있고 B의 변의 길이가 8이라고 돼 있고 얘의 넓이는 지금 20루트3이고요. 우리는 얘를 구해달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두 변의 길이 곱한 거 80 그리고 이 끼어있는 각의 sin 값을 가져와라. 근데 그게 지금 20루트3이라고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럼 요거 계산부터 좀 마무리를 하면 sin C가 얘가 40이죠. 양쪽에 약분하게 되면 2분의 루트3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C sin 몇 도가 2분의 루트3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60도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둔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sin 60도 2분의 루트3이지만 sin 120도 2분의 루트3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선 무슨 각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각이라 돼 있기 때문에 60도인 거야. 근데 둔각일 때도 얘는 존재를 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사인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36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에 딱 중간이 90도거든요. 그럼 60도가 요쯤에 존재를 할 거니까 얘랑 똑같은 y값을 가지는 것이 얘랑 똑같은 30도 떨어진 120도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sin C가 2분의 루트3이면 C가 될 수 있는 건 사실 60도랑 120도 두 가지인데 문제에서 예각이랬으니까 예각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거야. 둔각이라고 돼 있으면 둔각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변의 길이 하나랑 각 하나랑 넓이가 주어졌는데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각 하나가 지금 둔각으로 좀 주어져 있죠. 얘를 A 자 얘가 4라고 돼 있고 얘가 135도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돼 있고요. 우린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얘를 구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이 각이 주어졌다면 이 두 개로 해서 바로 얘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각은 얘입니다. 이 각으로 이 둘에 대한 힌트는 알 수가 없어요. 각에 대한 힌트는. 그래서 내가 얘를 잠시 x라고 먼저 가정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4x 곱하기 sin 135도인데 sin 135가 뭐랑 같다고? 그렇지. 180에다 쟤를 뺀 sin 값 sin 45랑 같아. 그래서 2분의 루트 1을 가져온 것이 삼각형의 넓이인 2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2랑 4가 약분이 되니까 루트 2x가 2가 돼서 우리는 x 값이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이제 루트 1을 좀 써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구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두 변과 한 각을 안에 무슨 법칙 써야 될까? 무슨 법칙 써야겠어요? 지민아 뭐 써야 돼? 코사인밖에 답이 없죠. 사인을 하려고 해도 얘 각을 안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각을 알지는 못해. 반드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a제곱은 자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부터 나와야 되지. 16 더하기 2에 마이너스에 2 곱하기 얘하고 얘니까 마이너스 8루트 2에 코사인 135도 이렇게 되지. 너희 코사인 135도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각변형 해줘야겠지. 그럼 얘를 너희가 바라보기를 90 더하기 45로 바라보시게 되면 홀수라인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45도 붙여주시고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에 2분의 루트 2가 곱해지는 거겠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마무리하면 얘는 앞에 18,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한 게 2니까 이 둘이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8이 더해지니까 a제곱은 26. 근데 변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루트 26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각형의 넓이 한번 썼고요. 코사인 법칙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 되면은 이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거는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귀찮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또 써야 돼? 이거 또 해서 또 구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써야 되는 걸 아는데 너무 귀찮은 거지. 그런 짓들을 여러분이 해내셔야 됩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알면 아까 우리 사인 썼던 것처럼 그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12번에 1번 뭐만 주어졌어요? 변의 길이만 주어졌죠. 각에 대한 힌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말 뜻은 뭐 하라는 뜻일까? 각의 힌트를 너희가 뽑아내라는 뜻인 거죠.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건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으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우리가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찾으면 사인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을 찾게 되면 세 변의 길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넓이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너희한테 코사인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린 코사인 a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사인 a를 구하려고 했더니 그 밑에는 2bc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마주보고 있는 얘 말고 요거 두 개 곱한 거에 2 곱한 거니까 112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다 요거 제곱을 빼는 거니까 64에다가 49를 더하고 25를 빼겠다. 그럼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113이잖아요. 거기다 25 빼게 되면 얼마 남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88 남죠? 그럼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 좀 하면 8로 약분하게 되면은 14분의 11 숫자가 좀 더럽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코사인 A인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사인 A가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을 더해서 1이니까 얘를 제곱한 196분의 121이랑 사인 제곱 a를 더한 게 1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사인 제곱 a 값은 196분의 75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사인 a는 180도 안에서 전부 다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14분의 5루트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각 하나 찾았고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두 변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두 변 곱한 거 56에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이니까 14분의 5루트 3을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 마무리하면 요거 뭐 4, 뭐 약분하면 2, 넓이는 10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를 분명히 다시 가르쳤는데 달라. 옛날보다 훨씬 더 구하는 게 많아졌고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삼각함수 법칙 라인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그냥 힌트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게 되는 건 뭐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 코사인 법칙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은 필요한 정보가 좀 한정적이고 많습니다. 반드시 얘하고 얘를 알아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데 코사인 법칙은 딱 3개만 알면 돼. 그게 누가 됐건 3개만 알면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너희는 뭘 잘 모르겠어.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시도하시라고요? 코사인 법칙을 시도하시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시라고. 그럼 어떤 정보를 얻겠지. 밑에도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너희가 하나 합시다. 495번 해봐요.
일단 잘 모르겠는 사람, 잘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삼각형을 대충 그리세요. 뭐 A, B, C도 적을 필요도 없고요. 각을 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변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숫자를 써놔. 그 다음에 너희가 쓰고 싶은 각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걔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근데 결국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한 번에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코사인 세타밖에는 못 구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얘를 지금 기준 각으로 둔 거니까 얘하고 얘 곱한 거에 2 곱한 게 먼저 와야 되죠. 그럼 이 둘이 곱하면 일단 182니까 2 곱하면은 364가 될 거고, 자, 얘 제곱하게 되면 196, 얘 제곱하게 되면 169, 에다가 얘 제곱인 225까지가 빠지는 거니까 숫자는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도 계산이 빨라질 겁니다.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얘하고 더하면 365가 되지. 거기에다 225가 빠지는 거니까 140이 남겠지. 혹시 뭐로 약분되나? 숫자 왜 이렇게 더럽냐? 91분에 숫자 왜 더럽냐? 진짜 너무 더럽다. 싫어요. 답은 되게 깔끔하거든. 일단 계속 해보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거를 4로 약분하게 되면 91분의 35가 되고 7로도 약분되죠. 13분의 5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어? 이걸로 사인 세타 구해서 한번 대답해봐. 손을 자, 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13분의 1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4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 13분의 12. 그럼 요거 들고 오고 약분해가지고 넓이는 84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필수 이제 13번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 자체가 평행 사정형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에서 일단 A는 예각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예각처럼 생긴 여기를 A라고 좀 두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8이고 하나는 10이고 이런 힌트가 주어졌고요. 얘의 넓이는 4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2분의 1 곱한댔어? 안 곱한댔어? 안 곱한댔죠. 그러면은 8하고 10하고 sin A를 곱해서 얘가 지금 4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럼 얘 값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보입니까? 이게 성립되려면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럼 우리 sin 몇 도가 2분의 1이라고 배우고 있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는 싶은 A는 30도구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이 외워져야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까먹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 봅시다. 등변 사다리꼴. 혹시 모른다면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고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것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말하는 거지. 근데 한 대각선의 길이가 이미 6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6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할 때 뭐 곱해야 된다? 2분의 1 곱해야 됩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이니까 사인 30도를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4분의 36 해서 넓이는 9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2분의 1을 곱하지 않는다.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2분의 1을 곱한다. 둔각일 때는 180도에다 그 각을 뺀 다음에 사인 값을 쓴다.
삼각형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넓이 파트들은 문제를 푸는 데는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문제일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쓴다든지 그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값을 구했으면 그걸 이제 사인으로 되돌려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 쓰이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걸 쓰는 거겠죠. 그런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회론의 공식은 쓸 수 있는 게 한정적인 거거든. 근데 뭐 알아놓으면 가끔 쓸 수는 있으니까 이게 어떨 때 쓰는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언제 쓰이냐면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삼각형일 때는 이 회원의 공식으로 삼각형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존재합니다. 오케이?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쓰는 겁니다. 세 개 다 자연수일 때. 위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 변의 길이가 지금 A, B, C라고 설정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라지 S가 있고 스몰 S가 있습니다. 식 잘 봐야 돼 얘들아. 맨 앞에 적혀있는 S는 넓이를 뜻하는 S입니다. 근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저 S는 새로운 S야. 저 S랑 다른 S야. 오케이? 그 S를 구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 S를 소문자 S는 2분의 둘레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S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둘레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2 나눠주면 그게 스몰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 안에다가 일단 우리 바로 적용을 숫자를 모르구나. 좀 이따 적용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공식만 외웁시다. 맨 앞에는 그냥 그대로 S 겁니다. ES를 뜻하는 거예요. ES. 그 다음에는 그 S에다가 A 뺀 거, S에다 B 뺀 거, S에다가 C 뺀 거를 가져와서 계산해 주시면 이게 놀랍게도 넓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수일 때만 써야 돼요. 자연수일 때만. 한번 해보자. 밑에 거 그냥 바로 계산을 합시다 우리가. 일단 세 변의 길이가 5, 6, 7이라고 주어진 상태. 그럼 일단 우리는 누구부터 구해야 되냐면 스몰 S부터 구해놔야 돼. 이거 3개 더하면 얼마야? 18이죠. 거기다 2 나눈 게 스몰 S니까 얼마가 되는 거? 9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루트에 일단 S부터 와야 되는 거였지. 9. 그 다음에 그 9에다가 얘 뺀 거 2. 9에다가 5 뺀 거 4. 9에다가 6 뺀 거 3. 요게 이제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은 너희가 할 수 있잖아. 뭐 18이랑 7이니까 136이고 빼낼 수 있는 거 빼낸 다음에 답만 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저 답이 똑같이 나올걸? 우리 뭐 계산 실수 안 했으면 나올걸? 18에다가 12 곱하니까 216이네요. 그래서 6루트 6이 되는 거겠네. 알겠죠? 근데 요거는 좀 한정적이거든. 그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주긴 해. 근데 요거에 너무 매몰돼 버리시면 너희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연습이라든지 코사인으로 사인 찾는 연습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500번은 제가 헤론의 공식으로 답을 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앞에서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코사인 법칙으로 사인 법칙 찾아서 넓이 찾는 걸로 다시 보십시오. 진도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숙제는 217쪽까지.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